국세청,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UA 세무조사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사교육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선포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 정기 예고가 돼 있던 세무조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비정기 특별조사였습니다. 때문에 학원가가 긴장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 윤 대통령의 발언들도 있고요. 세무조사도 이 입시학원들 세무조사도 그렇고요. 저희 키워드가 전방위입니다. 뭔가 전방위적으로 집권 2년차, 아까 취임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2년차 세게 드라이브를 지금 쥐고 그립을 쥐고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무조사가 공교롭게 메가스터디 대표 손주은 대표가 세무조사 직전에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실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다.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따름이다. 네, 사교육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선포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메가스터디 대표, 지금 우리나라 원조 일타 강사라고 꼽히는 분이죠.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가 킬러 문항을 만든 건 사교육이 아니고 교육당국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했을 때 약간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조현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선후 관계를 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는 네. 사교육 시장에서 만든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국가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문제였던 것뿐이고, 그리고 근데 이 일련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그 대통령께서 6월 모의고사가 과도하게 어려웠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왜 이것이 사교육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 그 사교육 카르텔의 그 배경에는 또 야당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사교육 시장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시는 국세청에 나서가지고 네. 조사가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비정기 특별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탈세 혐의가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사교육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주요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간 거는, 이거는 국가의 어떠한 목표가 있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 대의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네. 그것이 사교육 때문이라는 그 전제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른바 잘 나가는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금 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메가스터디 등 타깃 잡은 국세청, 학원 때릴 다음 타자도 있습니다. 공정위입니다. 네, 일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요. 이제 다음에 공정위도 사안을 좀 들여다볼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 신고를 지금 받았죠. 요 신고 내용을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된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목표인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사교육을 뿌리를 뽑는 건 아니겠죠. 네. 결국 지금 목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그걸 통해서 보편적이고 어떤 그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이루겠다는 그 목적 자체에서는 아마 여야를 관계없이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킬러 문제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언제 하느냐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논란의 여지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지금 아이가 재수도 하고 고3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무척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크게 공부를 잘 하는 거나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도록 저는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지금 그 손준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국가가 했고 우리는 대응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갖고 하느냐 했는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이게 그 교육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능 출제위원 그분들은 정말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가가지고 몸을 어떻게 보면 옮겨가면서 거액의 네. 스카우트 비용을 해서 가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킬러 문제 1등 뭐 이런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격을 뿌리 뽑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시계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대겠다 이렇게 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럼 그 대응이 올바른 대응이었느냐 그 과정에서 틈틈이 뭔가 편법,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메스를 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정부 지금 일단 입시 학원에 대해서 세무조사 그리고 이제 공정위 조사가 예고가 돼 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실 입시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건 정부의 칼날이 일타 강사까지 겨눌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용태 최고님. 지금 정부가 굉장히 아까 저희 전방위 굉장히 그립을 세게 쥐고 2년 차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힘을 주면 이걸 이 토끼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뭐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을 입둔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방이라는 표현처럼 지금 사회 곳곳이 이제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할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대통령께서 이제 교육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교육개혁은 결국에는 사교육, 세무조사로만 기억 남으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교육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뭐 세무조사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작은 틀에서 있어야지 너무 세무조사만 지금 가지고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좀 네. 아쉽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하셨던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이런 세무조사하고 이런 느낌들이 마치 보복을 하는 것 같이 국민들께서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교육당국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